참 요즘 하던 걸 하는 재미를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약간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뭐 그런 비슷한 뉘앙스일 수도 있는데 저거의 이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늘 짜릿해 늘 새로워였구나라는 걸 깨달았다에 가깝겠지. 일단 하나는 워낙 새로운 일들을 많이 벌리다 보니까 한창 이제 그 새로 배우고 막 그러느라 바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재밌기도 하지만 편안한 것, 익숙한 것, 늘 하던 것 또한 되게 재밌는 일이었구나. 요즘 이제 새로운 맛을 많이 보다 보니까 왜 주식이 밥인지를 깨닫게 된 느낌. 그래서 이번에 뭐 영화 리뷰도 하고 있고 뭐 개인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도 있고 있지만은 이게 내가 왜 결국에 이 개인 방송을 기본 포맷으로 먹고 살고 있는가를 참 많이 느끼고 있어. 뭐 공간도 운영하고 막 그러고 있지만 맞아. 외국 나가가지고 외국 음식 먹는 즐거움에 빠지다가도 결국에 약간 김치에 그 갈비찜 한번 싹 해가지고 밥 비벼 먹고 싶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리고 이번으로는 이 한국 땅에서는 쌀을 그 재배하는 게 맞구나, 그게 쉽구나 라는 걸 이제 또 느끼는. 뭔 소리냐, 이제 막 일 이것저것 막 벌려놓고 있는데 솔까 말해가지고 지금 흑전하고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이 밥과 제가 입을 수 있는 옷과 제가 잘 수 있는 집을 마련해 주신 유아람 채널에 감사를 표합니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즘 유독 어떤 그냥 부스에 들어와가지고 개인 방송을 하는 요 루틴들이 되게 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재밌기도 하고. 뭐 최근에 이제 조금 벌려놓은 일들을 약간 좀 갈무리하고 적응이 되면서 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조금은 여유가 생겼고, 그래서 몸을 좀 관리하다 보니까 이제 컨디션이 좋아져서 그런 것도 있기는 한데 아무튼 여러모로 지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딱 그 고민이 되는 포인트는 저희 그릇이지. 사실 프리랜서들이 성장을 하는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기가 딱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벌려놓고 그걸 수습하면은 스텝업을 할 수 있게 돼요. 이거 아마 이제 뭐 영상 편집이든 뭐 이제 커미션을 받는 그림쟁이시든 아니면은 이제 뭐 운동선수든 심지어는 이제 직장인이더라도 계속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거 뭔 소리인지 다들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하려면 벌려놔야 안 벌려놓으면 우물 안에서만 하려고 해. 그치? 편안한 거에만 좀 익숙해지다 보면은 거기에 갇히게 되지. 점점 새로운 것들 안 하게 되고 하던 것 중에서도 조금씩 귀찮으면 정리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진짜 하던 것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이제 많이 벌려놓다 보면은 물론 뭐 다 배우는 거라고 하지만 결국에 약간 책임감 없는 사람이 되기 좋은 순간들이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씩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 제 그릇이 고민이다라고 하는 거는 과연 내 그릇이 어느 정도까지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이에요. 지금 이제 벌려놓은 일들이 대략적으로 뭐 일단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유아람 채널, 뭐 머무르다 채널, 공간 머무르다, 이 안에서 뭐 뷰잉 파티, 에세이 모임, 토크쇼, 그리고 뭐 가끔 가다 있는 이제 음악이나 와인 파티. 그나마 지금 음악 작업은 일단 멈춰놓은 상태라서 조금 빼도 돼. 이제 앨범이야 진작 완성이 됐는데 그 다음 것 바로 작업하려다가 지금 이제 너무 정신도 없고 돈도 딸려가지고 지금 잠깐 멈춰놓은 상태거든. 그래서 음악은 오히려 조금 지금은 빼놔도 돼. 네, 그치? 저기 있는 뭐 삐딱한 19. 맞다. 이거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 원래는 제가 뮤비를 약간 영화처럼 찍겠다고 했잖아요. 그거 좀 분리했어요. 예. 앞만 봐도 제가 이제 연기적으로 담아내고 싶어하는 거랑 그 음악적이란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어가지고 라이브 비디오랑 그 단편 영화로 이제 아예 뚝 떼버렸어. 그래서 아무튼 음반 영상화 뭐 이제 뭐 다 적어도 되긴 하겠다. 라이브 비디오, 단편 영화, 회고록 뭐 요 정도.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그치, 스코어 타운은 이제 접었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끝나기는 할게요. 네,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보면서 요즘 유독 그 생각들을 많이 해요. 내가 이거를 끊임없이 다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내가 이제 끊임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거를 그만하는 게 맞나? 약간 운동할 때 중량 치는 느낌이야. 이제 내가 한 30kg를 들었어. 근데 이제 이게 딱 내가 그 세트를 반복하기에는 적절한 중량인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중량을 해서 40kg를 하니까 이거 좀 힘들긴 한데 되기는 돼. 근데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을지를 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서 내려놓고 30kg를 들면은 뭔가 지금의 이제 어떤 신체 능력이 유지는 되겠지만 더 발전은 못할 것 같은, 지금 그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좀 헤매고 있는 시기인 것 같아요. 아니,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그냥 지금 음악 멈췄다 하는 것처럼 나중에 계속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근데 그게 약간 좀 달라요. 음악은 내가 이제 멈췄다가 뭐 심지어 한 뭐 1년 2년 쉬다 돌아와도 내가 그거를 계속 다시 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네, 나는 음악은 계속 할 거야. 이게 이제 그 텀이 좀 길어질 수는 있을지언정. 애초에 이제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뉴메탈이란 장르 자체가 내 삶의 일부로 자리 잡은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나머지는 좀 그렇지가 않아.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 하게 되는 게 있다? e스포츠 얘기할 때 제가 좀 종종 했던 소리인데, 저는 진지하게 스타크래프트 1 프로리그가 그냥 아예 그 딱 닿지 않았으면은 어영부영 지금까지 계속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 시즌 준비해야지. 그래 뭐 얘네는 나가고, 자 이제 좀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저기 뭐 이번에 예산 좀 줄이자 해가지고 이제 선수들 연봉이 줄고 뭐 이제 대회 규모가 축소가 되고 그럴지언정 대회는 계속 됐을 거라고 생각해. 카트라이더 리그가 그랬듯이. 근데 카트라이더 리그도 이제 제가 알기로 카트2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또 삐그덕대다가 이제 문 닫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스타1이 이제 스타2로 넘어가면서 아 이제 스타1 그만할게요 하면서 리그 끊긴 거랑 좀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뭐 정확하게 말하자면 결은 다르겠지만 맞아요, 관성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삐딱한 19는 제가 멈추면 저 아마 다시 하려면 진짜 오래 걸릴 것 같아. 내가 이제 삐딱한 19를 지금 너무 바쁘니까 그 저희 뭐 좀 몇 달 쉬고 좀 임시 중단하고 하죠 라고 하면은 나 몇 달 뒤에 과연 저걸 할까? 야, 저기에 대해서 그런 애정이 부족하거나 그런 차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 이제 내가 음악을 사랑하는 만큼 컨텐츠 리뷰에 목을 매는 건 아니니까. 뭐 사실 이제 같이 하고 계시는 범놀님도 메이플이 먼저냐 이 리뷰가 먼저냐라고 하면 메이플이실 테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오히려 함부로 못 놓겠는 거야. 저는 사실 지금 이거 삐딱한 19 리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배우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영화관을 마지막으로 간 게 몇 년 전이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저 이번에 이제 리뷰하느라 왕산암 보러 영화관 가기 전까지 그 전에 봤던 게 이제 스파이더맨 애니메이션이 한 번 있었고, 그 전으로 가면 헤어질 결심이에요. 거의 한 그 4년 5년 동안 영화관에서 영화 2편 본 거야. 근데 덕분에 저는 오늘 살목지도 보고 왔고, 그리고 그래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는 개념에 대해서도 그런 문화생활 자체를 기본적으로 했고, 그런 개념과 거기서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됐고, 그리고 평소라면은 아예 쳐다도 안 볼 작품들을 강제로 좀 시청하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좋아하는 포인트구나, 이게 지금 한국 영화의 어떤 현주소적인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 좀 느끼고 있거든. 왜 그런 말들 하잖아요. 사회생활 하면서 부장님들 그 입맛 맞추려고 그 여기저기 좀 따라다니다 보면은 만능 취미맨이 된다. 골프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배드민턴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양주도 좀 따를 줄 알아야 되고, 뭐 그런 거, 등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자기 자산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엄밀히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제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저를 보고 온 사람들이고, 저한테 일방적으로 우호적인 사람들일 수밖에 없는 인간들과 함께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저한테 감히 억지로 떠먹일 사람이 딱히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이 나를 방장이라고 부르듯이 어쨌든 장이잖아. 이 그룹에서 대표하는 얼굴이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뭐 쓴소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딱히 없어요. 물론 이제 그럼에도 쓴소리 해주는 친구들이 좀 있는 편이긴 하지만, 그런데 저는 삐딱한 19를 하면서 이제 하람님 뭐 책임질 수 있는 만큼만 개입하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사실 또 어떻게 본다고 하면은 이 무책임한 방치일 수도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쓴소리를 듣고, 그렇네요, 네 저도 의견 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고, 그리고 저기 이제 이런 장르 다루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하고서 다루게 되고, 그리고 요거랑 이제 제가 새로운 사람들, 저 찾아오는 사람들 계속 만나는 것도 좀 비슷해요. 저 솔직히 저녁 약속 한 번 하면은 일주일에 조금 있는 여유 시간도 날아가는 거긴 하거든. 근데 내가 그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렇게 이 사람들이 한 번 마음을 내줬을 때 안 만나면 이 사람들이 다시 나를 찾아올 거란 보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나한테 손 내밀어주는 그 손을 너무 잡고 싶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쪽 손을 바라보느라 내 여유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할애하는 게 맞느냐, 약간 그런 고민들이 좀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 요것도 좀 쭉 하다 보면은 내가 알아서 어느 정도 결을 잡을 거라는 생각은 하기는 해요. 왜냐면 저 처음에 이제 음악 쉬고 그럴 때도 좀 불안감 많았어요. 아, 이것도 어느 순간부터 나 그냥 아예 음악 안 하고 살려나? 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음악과 멀어지려나? 했었는데 저는 기어코 다시 돌아왔거든, 매번. 그리고 이제 오히려 더 뒤늦게 때가 되니까 본격적으로 하게 됐고. 그런데 이제 이 삐딱한 19나 아니면은 이제 사람들 만나는 것들은 그렇게 될까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 지금 공간 머무르다 저 공간 운영도 저기에서 빠진다고 해도 나 다른 데 가서 할 것 같아. 애초에 저 공간을 만든 이유 자체가 내가 맨날 뻔질나게 이제 공간 대여해가지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행사 열고 그러는데 매번 그렇게 떠돌이 하기 귀찮아가지고 한번 각 잡고 저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뷰잉 파티처럼 20, 30인 규모의 어떤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더라도 진짜 작은 사무실이라도 하나 구해가지고 사람들 만나는 사랑방으로라도 쓰려고. 난 아마 그렇게 할 거야. 그런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머무르다 채널도 좀 나중에 있다가 돌아온다고 한들 이 채널이 딱히 뭐 망한다거나 그럴 건 없거든. 성공한 적이 있어야 망하지. 그리고 애초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거의 다 내가 얼굴 아는 사람들이고, 내가 어디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뭐 실망하거나 사라질 사람들도 아니고. 근데 맞아, 이미 한번 쉬다 온 것도 있고. 맞아, 그래서 그게 저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 내가 유아람 채널이랑 머무르다에 대해서 조금 자신감을 가지게 된 것도 그거였어요. 제가 좀 쉬었었잖아요. 머무르다 채널은 특히나 오래 쉬었었고, 유아람 채널도 제가 일주일 정도 쉬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다녀오면서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지금 갔다 와서는 진짜 시청자 30명 볼 수도 있다. 아니, 그것보다도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다행히도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계속 됐어요. 저는 원래 그래서 그 전까지는 주 1회 쉬는 것도 이제 할랑말랑 했었던 게, 뭔가 이틀 쉬고 3일 쉬면 잊혀질 것 같은 거야. 그러니까 계속 왔었는데, 한번 그렇게 이제 강제로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왔는데도 멀쩡히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 그래, 내가 적어도 이 정도 자리는 만들어놨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그런데 제가 머무르다 채널을 지금 이제 놓지 못하는 되게 큰 이유는, 여기를 통해 가지고 제가 계속 생각 정리하고, 그렇게 생각 정리되어가는 과정을 원래 익숙한 사람들과 가끔씩 한두 명씩 참여하는 새로운 얼굴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 과정을 멈추고 싶지 않은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럼 그 사이에는 저도 열심히 이제 살겠죠. 뭐 열심히 이제 생각하고 더 발전해서 오겠지.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맥락들을 뚝 띄워놓은 채로 나중에 가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압축해서 설명하기가 좀 싫더라고. 이게 하루 이틀 쉬다 보면 루틴 다 박살나고 루틴으로 돌아가기 두려워지는 게 가장 큰 것 같음. 근데 그것보다는 나는 머무르다는 결국에 할 거야. 나는 이 채널을 할 수밖에 없어. 내가 설령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켜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난 이 채널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 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불규칙하게 켜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또 안 켜기 시작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나의 어떤 흐름과 템포를 따라오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치? 어떻게 본다고 하면 공개 다이어리잖아. 공개 다이어리를 계속 갱신해 놓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지. 왜냐면은 사람들이 내가 가는 길을 편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내 팬이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깔아놓을 수 있는 가장 친절한 마중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나름대로 좀 균형을 잡기 시작했고, 여전히 이제 조금 뭐 완전히 여유롭다라고 하기에는 좀 빡빡한 감이 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압박을 느끼고 있는 건 이거 회고록, 나머지는 어떻게든 지금 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쪽이 좀 많이 막혀요. 어쨌든 글에다가 쓰는 근육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근육이 일주일에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는데, 삐딱한 19 스크립트 쓰느라 좀 쓰고, 그리고 에세이 모임 나가느라 또 쓰고 하면은 생각보다 남는 양이 얼마 안 되는 거야. 그거 쓰려면 이제 좀 그냥 기계적으로 타다닥 쓰는 게 아니라 생각 정리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런데 거기서 좀 시간을 많이 빼니까. 근데 이거 아무리 늦어도 8월까지 끝내야 되거든? 그래가지고 미치겠어. 만약에 내가 이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다른 거를 포기한다고 하면은 난 대체 뭘 포기해야 되는가? 글도 근처럼 쓰는데 한계가 있는 거구나. 그냥 약간 말하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사실 이게 뭐 몸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 게 뭐가 힘드냐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우리 느끼잖아. 말하다 보면 이제 진짜 할 말이 다 떨어진다. 진짜로 그 재고가 떨어지는 것처럼 할 말이 다 떨어지는 순간들을 느끼잖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어쨌든 간에 매일같이 이렇게 분량을 채우다 보니까 별로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방송 꺼지면 말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방송 안 하는 날에는 좀 말이 좀 있어.
맞아. 그리고 쓰다 보면은 머릿속에 단어가 안 나와. 이제 창고가 다 비어있는, 텅텅 비어있는 느낌들을 받습니다. 일반인들은 생각 정리를 혼자서 생각하면서 하는데 공개적으로 말하면서 할 수 있는 건 부럽다고 해야 될지, 저는 되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플랫폼 가지고 있는 사람 과연 많을까? 개인 방송인들도 막상 개인 방송 켜가지고 자기 얘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걸? 어떤 의미로든. 그래서 나는 이 채널이 진짜 너무 소중하고 신기한 거야. 님들은 이 얘기를 왜 보고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진짜 친구처럼 생각하는 이유야. 사실 우리네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이제 진지하게 하고 있으면, 아, 저 새끼 또 그 노잼 얘기한다, 이런 소리 하고 그러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저는 이제 다행히도 주변에 그런 거를 들어주는 친구들을 좀 제법 두고 산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게 제일 재밌는 거임. 근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너무 소중한 거지.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이 머무르다 구 잡다람에서 상담 컨텐츠 할 때 안 좋아하던 분들도 좀 계셨어요. 이게 저한테 우호적인 분들이다 보니까 대놓고 아, 상담 컨텐츠 노잼인데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하진 않으셨지만, 제 얘기 들으러 왔는데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겠지. 그래서 지금을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근데 뭐 아무튼, 근데 이렇게 내가 어떤 일상이 익숙해지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지금 정리를 하고 있기는 하다. 내가 이제 뷰파 참석도 거의 많이 줄였고, 이제 맨도코로데이 정도 제외하면은 출석 잘 안 하고, 사실 뭐 애초에 이것도 나름대로 최적화지. 잡다람 시절에 일주일에 6일 방송했었는데 지금 그 일주일에 한 번 하고 있고, 삐딱한 식구도 원래 일주일에 한 번 할라 했는데 템포가 그거보다는 좀 느려졌고, 그러네. 나름대로 좀 그 가닥을 잡고 있긴 하구나. 근데 이제 어떻게 지금 여기서 조금만 더 추려가지고 회고록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되고 나면은 사실 그 다음이 또 걱정이기는 해요. 그래, 뭐 미리 해봤자 쓸데없는 걱정일 수도 있기는 해. 근데 어쨌든 간에 심적인 대비를 좀 해놓으려고 하는 거지. 왜냐면 지금 이게 라이브 비디오 단편 영화 회고록이 이제 단기 프로젝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번에 이제 얼추 얘기하긴 했을 거예요. 이렇게 묶어서 진행하는 이 프로젝트가 저한테 좀 되게 큰 시험대입니다. 이제 음반, 라이브 비디오, 회고록, 다큐멘터리, 단편 영화, 요거를 이제 묶어서 진행하는 통으로 된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하반기에 연달아 내면서 성과를 못 내면 내가 이걸 아마 다시 하기가 좀 힘들 거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보통 이렇게 생각하면 접거든? 예전에 이제 뉴클리어 이디어츠라는 그 되게 멋진 뉴메탈 밴드가 있는데, 그 팀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보통 이번 앨범 내도 인정 못 받으면 음악 접어야지 하면 애지간해선 접게 된다. 그러니까 저거랑 비슷한 마음이란 비슷한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난 좀 다르다고 생각하기는 해. 왜냐면은 나는 이걸로 뭔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흑자, 뭐 관객 수, 이런 것들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기는 하거든. 왜냐면은 기대를 하면 실망을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뭔가 걸리는 게 있다라기보다는. 그래서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은 안 할 거다라고 마음을 먹는 게 보통 그 기대치만큼 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보상 심리를 가지는 순간 이만큼이나 내가 노력했는데 이거밖에 안 돌아온다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 애지간해서는. 근데 저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맞아, 유튜브 접는 사람들 좀 그렇지. 야, 내가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그 편집하는데 시간 이렇게 쓰고 촬영하는데 이만큼 시간을 썼는데 한 달에 꼴랑 몇십만 원밖에 못 벌어? 하이 씨발 안 해. 가 되는 거거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냥 그게 일상으로 재밌는 사람들은 이제 이번에 뭐 만들지? 룰루랄라 만들다가 몇십만 원 들어왔네? 용돈 개꿀? 키읔? 이러거든. 사실 그 마인드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딱 그 부분인 것 같아. 이게 내가 이걸로 해가지고 저기 빌리언에어가 되겠다 이런 거는 이제 애초에 꿈도 꿔본 적 없고, 내가 이걸로 한대음을 받겠다 이래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내가 알아. 애초에 내가 하는 그 방향성 자체가 음악성과는 좀 거리가 먼 것도 있고, 내 기량 자체도 그 정도는 아니고, 곡은 그 정도로 나오는데 아쉽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제 딱 얘기했던 포인트가 그거예요. 맞아, 저 솔직히 말해서 이거 결과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겁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소리 담은 앨범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소리 담은 회고록이고 다큐멘터리고, 그거 약간 이제 그 영상화 시킨 게 단편 영화랑 라이브 비디오야. 별거 없어. 이렇게 질질 끌다 보니까 약간 기대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면 아시잖아요.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냥 저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는 그 성과라는 거는 사실 그거예요. 이거를 보고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정말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번에 머무르다를 하고 음악을 하고 토크쇼를 열고 에세이 모임을 계속하고, 그런 것들이 하길 잘했구나, 그리고 계속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는 그냥 딱 하나예요. 또 오셨네요? 이거 보고 오셨어요? 이러면은 할만해. 물론 이제 그런 견적들을 좀 보고서 하기는 하겠지. 이제 지금처럼 무식하게 돈 써가면서 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경량화와 최적화를 거치겠지. 특히 최근에 이런 영상 작업하면서 머무르다 하길 진짜 잘했다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 여기다 이제 밴드도 있거든요. 뭐 공연까지 겹쳐 있는 거지. 요즘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머무르다 이런 데서 저 뭐 이거 할 거예요 라고 하면, 아니면은 심지어는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 영상 만드는데요, 저 랩하는데요, 저 기타 치는데요, 저 춤추는데요, 저 편집하는데요, 기획하는데요 하면서 이제 띠링띠링띠링 연락이 오는 거야. 심지어 그런 게 아니더라도 일단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랑 만나면 진짜 거의 무조건 말이 잘 통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거의 다 파악을 하고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대화를 나누기만 하더라도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리고 그냥 그 사람들이 이제 놀러 오게 되는 거야. 제가 이제 유아람 채널을 운영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여기는 2030 안전 놀이터다. 뭐 이제 앞에 거는 다 이제 반쯤 개그고, 사실 저는 그 놀이터라는 단어에 되게 집중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들고 싶어 하는 거는 결국에 생태계예요. 그래요. 제가 이제 뭐 그 신도림의 왕이 되겠다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고 했습니다만은, 나는 솔직히 왕관에 관심이 좆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게 당연한, 내가 언제든 놀러 갈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래, 놀이터라고 하면은 어쩌면 조금 직관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 나는 결국에 학교를 다니고 싶은 것 같아. 과제 다 했냐? 야, 졸작 준비 잘 돼가냐? 오늘 수업 끝나면 저기 술 한잔 하라고? 야, 나 어제 술이 안 깨는데 나 니네 집에 해장하러 가도 되냐? 야, 과방으로 모여. 야, 동방으로 모여. 야, 그 누구누구 교수 족같지 않냐? 이렇게 같이 모여서 놀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교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뭔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면서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수직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뭐 여기는 여기랑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 여기는 여기랑 있는데 여기가 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는 그런 네트워크. 그래, 이제 뭐 생태계, 네트워크, 놀이터, 학교, 뭐 어떤 단어가 됐든 그런 것들을 너무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제가 아까 말했던 성과라는 것도 사실 요 차원이에요. 저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야 이걸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잖아요. 딱 그거야. 이렇게 뭐 음반을 내고 뭐 뮤비를 내고 저기 뭐 단편 영화를 내고 조회수나 수익성에서 크게 뭐 성과가 없다고 해도 또 그래 아쉽겠지만 그게 나한테 제일 중요하진 않아. 물론 확률적으로 조회수나 수입이 잘 찍히면 찍힐수록 내가 저걸 재생산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긴 하겠지만 그거는 아니야. 왜냐면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봐야 될 사람들이 보는 거야. 어떤 무명 밴드가 관객 한 3명 있는 공연장에서 막 그 열심히 공연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공연하면서 생각이 들었대. 이거 관객 그 3명, 2명 뭐 이만큼 있는 거 이렇게 열심히 해봤자 뭐하냐? 그랬는데 나중에 띠링 연락이 와가지고 봤더니 되게 대형 레이블 관계자가 이제 전화를 건 거야. 야, 너네 공연 봤는데 니네 싹수 있어 보인다. 우리랑 계약하자. 2명, 3명 중에서 그 사람이 있었던 거야. 제가 이제 머무르다나 이런 걸 통해서 나한테 오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거를 계속할 가치를 느낀다라고 말을 했던 것도 좀 비슷한 맥락입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뭐 인스타에다가 광고 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뿌려가지고 뭐 라이트를 예를 들어가지고 라이트를 조회수 1000만을 뭐 만들어놨어. 사실 그 정도 되면은 그 자율주행이 가능할 것 같긴 한데 뭐 아무튼 그래, 뭐 이제 1000만원 에바라고 치고 100만원 찍었다 치자. 그러면 뭐해? 그렇게 와서 본 사람들이 뭐 떴네? 뭐 이런 새끼가 있구나? 하고서 넘기고 말겠지. 근데 이렇게 내가 할 일들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치중하고 있다 보면은 누군가는 그걸 볼 거야. 보고서 얘가 이런 진심을 갖고 있네? 이거 나랑 잘 맞는다. 이 새끼 봐라? 재밌네? 지금 위에서 누가 그러시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서 떠드는 게 제일 재밌다고. 이런 걸 보고서 오신 분들이니까 지금 나랑 계속 같이 하는 거잖아. 그리고 이런 분들이니까 내가 방송을 쉬었다 돌아와도 다시 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 돈 써가지고 잠깐 사람들 눈앞에 얼굴 알릴 수 있고, 정말 많이 타협해가지고 시류에 탑승하면은 또 쉽게 가면은 많이들 그렇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뭐하냐고. 하루 지나면 잊혀지는 만남이야.
비슷한 맥락에서 방장 옛날 방송 시청자 없이 벽 보고 혼자 30분 넘게 떠드는 거 보면서 대단하다고 느꼈음. 그러니까 제가 그때 30분, 40분 막 그런 식으로 혼자 방송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채팅창 하나도 안 올라오는데. 왜냐면은 누군가는 이거를 동영상으로 접할 거고 누군가는 이제 이거를 중간에 들어가지고 잠깐 몇십 초 보다가 나갈 건데 언제 어디서 보더라도 오디오가 끊기지 않아야 일단 사람들이 지루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야 계속 보고 싶은 마음이라도 들 거다. 저는 딱 그 생각 하나 가지고 방송을 켰어요. 그리고 기억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나는 그때 만든 기본기와 그때 이제 보기 시작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그걸 자산 삼아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난 지금도 비슷한 걸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요. 이게 제가 말하는 그 성과라는 게 저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나야 제가 만족을 할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생각으로는 그래도 10명, 내가 이 1년을 갈아 넣은 프로젝트로 정말 잘 맞는 10명만 찾으면 난 그거 성공이라고 생각해. 설령 이거를 계속 하게 설령 지금의 형태로 이거를 계속 하든 말든. 그리고 저 숫자가 늘어날수록 내가 이거를 계속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겠지. 그치? 진짜 잘 맞는 10명이면 나는 솔직히 진짜로 1000만 안 부럽다는 생각해. 아닌가? 1000만은 좀 부럽나? 아무튼 왜냐면 내가 이제 뼈가 있다고 하면은 내 근육과 살이 되어줄 사람이거든. 내 인대와 내 피가 되어줄 사람들이거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뭐 이제 음반, 뭐 뮤비, 뭐 정확히 뭐 라이브 비디오죠. 뭐 그게 그거지 뭐. 회고록, 인터뷰, 그리고 단편 영화. 지금 내가 이거 방송에서 하고 그 혼자서 대가리 박으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애초에 음반은 저기 같이 하는 작곡가 형이 있었고 지금 나랑 같이 작업하고 있는 영상 감독님 2분도 이렇게 연락해서 온 거고 기획해주시는 분 1분 그리고 내일 편집자분 1분 미팅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출판사 연결해주겠다는 분도 1분 나타났어. 심지어 이분은 구면이야. 근데 얘기를 꺼내주시더라고. 지금 이제 아쉬운 거는 지금 딱 하나. 제가 사람들 다 구했는데 배우만 못 구하고 있어. 특히 여배우. 진짜 이게 제가 워낙 그 시청층이 남초다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저랑 이렇게 연결된 사람 중에서 여성분이 아예 없진 않거든요. 근데 여배우만 없어. 근데 뭐 이것도 이제 어느 순간 기회가 오겠지. 그지? 야, 지금 이제 제가 그 배우분들 섭외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결국에 누구 소개로 온 것과 아니면 진짜로 관심 있어서 온 사람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좀 고민이 되는 거지.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고 하면은 이렇게 잘 맞는 사람, 진짜 잘 맞는 사람 10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이번 프로젝트는 성공이라고 생각한다.